할렐루야! 인천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지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단기 선교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그로 인해 저희 교회에서도 진행하던 단기 선교가 멈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선교복으로는 듣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의 일상과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궁금하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선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미션톡 선교사님들과의 수다 시간입니다. 와, 네. 녹화로 진행되는 만큼 앞에서 아무도 안 계신데 저 혼자 리액션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네요. 네, 그래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선교에 대해 깊은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모잠비크를 섬기고 계신 임은균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단한 선교사님 소개, 네. 또 가족분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문균 선교사고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네. 현재 14년 차, 2009년에 파송 받아서 안수받고 스와질랜드 모잠비크로 나갔으니까 네, 이제 14년 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마음 많은 새내기고요. 현재는 이제 아내 있는 한유경 선교사, 그다음에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사님, 따님이 이제 네. 올해 대학에 입학하셨다고 하는데 네, 혹시 네. 어느 대학 무슨 과로 진학을 하게 됐는지? 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입학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말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골치가 아픈 그렇죠. 네, 그런 학과인데 굉장히 그쪽으로 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따님이.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친구들 상담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과에 가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제 뭐 공학이나 의학 뭐 이런 쪽을 좀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심리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는 이제 그 사실 선교지의 아이들이 좀 고민들이 많아요. MK들이 그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언어가 모양이 다르니까 좀 주위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주목을 많이 받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 그런 주목을 받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공부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혹시 들어오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선교사님? 다른 뭐 선교사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후원교회 또 찾아가서 선교 보고 하고 또 후원자들 개인 후원자들도 만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그 딸아이가 입학을 해서 이제 아이 뭐 기숙사 찾아주고 또 이제 또 아이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그 시력 교정 수술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 계속 이제 그 예전 그 모교회 가서 또 인사드리고 화성교회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셔서 더 정신없이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뭐 한국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뭐 드시고 싶은 것들도 많이 드시고 그럼요. 그러셨나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다. 위시 리스트가 있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먹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제일 드시고 싶으셨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셨어요? 역시 뭐 그 이제 회인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연어회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신선한 화로회는 참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화로회를 한번 먹었죠.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번 사주셔서 거기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계셔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실 날을 좀 준비하시면서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교사님 이제 아내 선교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 한유경 선교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분께서? 저희는 좀 일찍 결혼했어요. 그 제가 만 25살 때 아내가 만 23살 때.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저희는. 그러세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를 쫓아다니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9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이제 25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25년 차 결혼 생활 하시면서? 네, 아내한테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남편 잘못 만나서 아프리카까지 네, 같이 끌려와서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교사도 하고 네, 또 자녀도 키우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묵묵히 또 잘 이렇게 수행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요즘은 이제 뭐 말씀드리면 그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 부부 둘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신혼이 된 듯한 느낌도 네, 네, 나곤 합니다. 오, 네. 다시 이제 두 분만 남으셔서 그렇죠. 또 네. 애틋한 시간들을 또 네, 그렇습니다. 보내시면서 네. 굉장히 좋은 한편으로는 감사한 네, 시간들을 네. 가지실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한유경 선교사님의 어떤 부분이 또 가장 그렇게 좋으셨는지 네, 궁금해요. 저한테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MBTI 그 성격 테스트 해보면 ESTJ거든요. 굉장히 일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걸 많이 추구하고 그런데 아내는 좀 많이 관계 중심적이고 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네, 그런 것을 좀 잘해요. 네, 이해해주고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일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데 좀 무관심하고 왜냐면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그 아이를 케어함에 있어서 아내가 참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저는 뭐 그 1년에 한 반 정도는 집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참 미안한 부분도 많지만 대신에 아내가 너무 잘 아이를 케어해줘서 네, 감사할 뿐입니다. 네. 이게 또 상반되는 성격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됐는데 참 저도 저희 아내랑 반대되는 성향. 아니 100%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네, 100% 이게 맞는 건 기질이 아니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아내랑 네. 기질이 다른데. 아내가 이 방송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발언하면 네, 밥 얻어먹는 그렇죠. 어려운 상황, 못 얻어먹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네. 저의 경험상 이제 좀 상반되는 성격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 저는 좀 네. 경험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네. 사실 선교지에서는 이제 아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특별히 현지인들하고는 이렇게 좀 물론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밖에 없는데 이제 아내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아내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 선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고립된 그러니까 딴 지역에 다른 그렇죠.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더 의지할 만한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 더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내가 지금 방송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나이 들수록. 네. 또 은퇴하면 또 더군다나 삼식이가 되기 때문에 네, 삼식이가 되기 위해서 네. 굳은 결심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잠깐 아까 따님에 대해서 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셨어요. 네. 좀 어떠세요? 좀 섭섭하시기도 하고 아쉬우시기도 하실 것 사실 같은데. 아프리카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애틋하고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아이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대학 입시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부부만 이제 현지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오기 전에는 막 정말 애틋하고 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한 달간 같이 지내보니까 네. 속 터지는 부분이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따님이 가장 예뻐 보이는 때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때가 정말 이뻐 보이는가. 네.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일단 선교사 자녀로서 그 현지에서 네. 아프리카에서 무탈하게 자라준 게 제일 고맙고 이쁘고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요즘은 이제 소위 이제 머리가 컸다 그럴까요? 이제 머리가 커서 이 아빠를 논리적으로 이겨보려고 그래요. 대화를 하면 본인의 그 어떤 생각이나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비논리적인 아니면 또 비윤리적인 말을 하면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처가 될 때도 많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라준 뭐 그런 점이 가장 예쁘고 귀하죠. 그러면은 따님은 속은 터집니다. 그러면은 따님은
스와질랜드에서 네, 스와질랜드. 태어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오, 아니요, 스와질랜드 태어나진 않고요. 네. 네,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아. 2학년 초에 건너갔죠. 그럼 굉장히 조금 외로웠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좀 있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서 조카들이 좀 아프리카에서 이제 언어 훈련차 와 네. 있어가지고 조카들이랑 같이 지낸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외롭죠. 네, 그래도 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도 조카들, 친구들, 동년배들, 또래들이 또 같이 있어서 그래도 네. 또 감사한 시간들이었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빠의 뒤를 이어서 뭐 선교지에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대는 안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자신은 한국에 살겠다. 한국인으로 살겠다. 네,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죠. 네. 저도 이제 MK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그런 외딴 곳에 있는 그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혼자 있는 그게 좀 많이 네, 느낀다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오히려 또 심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네. 그래도 또 함께 한편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자녀를 잘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잘 못했고요, 사실. 이제 아내가 그 아이를 잘 이제 케어를 했고, 뭐 사춘기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뭐 아이의 멱살도 한번 잡아본, 얼마나 뭐 화가 나고, 뭐 아이의 발언에 뭐 사춘기 때, 물론 이제 사춘기 때, 막 네네. 그래서 뭐 집을 나가라 뭐 이런 소리도 한번 해보고, 네. 근데 아프리카는 집을 나가면 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선교사님들의 고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또 선교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진짜 좀, 사명을 끝까지 네, 이어가시는 한국의 게 아빠들도 그렇지만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아빠들도 조금 자녀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들하고 은근히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스와질랜드, 모자미크 두 네.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모자미크에 가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한 1년에 뭐 5, 6개월 또 한국에 있는 시간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못 지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네. 먼저 가정 사역은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네. 하는 것이고, 아이들 케어에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 바깥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의 가정은 모두 선교에 헌신되어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헌신은 하지만 참 그 안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더 깊이 알 수 있고 네.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됐던 것 네.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